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 김쌤입니다. 네, 두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동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순수박물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 캐말, 남자 주인공 캐말이 좀 찌질한 인간 아니야? 라고 느껴졌던 순간이 몇 번 있어요. 마치 취중 진담을 그 다음날 깨가지고 현타가 와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마음이. 예, 그러면서도 일관성을 지키고 가는데 이게 과연 사랑이야, 집착이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책을 다 덮고 나서는 독자의 한 명으로서 아, 이게 뭐구나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읽는 과정 속에서는 아, 이거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의문을 가졌거든요. 두목님은 어땠어요? 그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상당히 우리가 규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어렵죠. 애매하고, 네. 저는 처음에 이 캐말이라는 캐릭터가 나쁜 남자네? 약혼녀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참 순수한 남자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과연 이 세상에 있을 법한 남자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박물관 속에 존재하는 남자일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이 캐말이 그 필순네 집에 가가지고 몰래 칫솔 훔쳐오고 컵도 훔쳐오고 담배 공주도 법적으로. 네, 요즘은 이런 사랑하면 큰일 나죠. 이 스토킹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필순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넣었는데요. 근데 시간 안에서의 어떤 불일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준한테 어떤 결혼하자고 어떤 반지를 가져가는 게 결혼해 있는 거예요. 근데 와 그러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인 척해요. 근데 속마음은 있잖아요. 이미 퓨준한테 가 있어요. 그 어떤 시간 안에서 그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게 수시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아 내가 그걸 주지 않길 잘했어 병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간의 그 본 마음들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피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드러운 손길이라든가 어떤 담배 피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잔하게 펼쳐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작품에서 순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시간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이 캐말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일어나는 곳 시간이잖아요. 시간에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 합리적인 선택도 있고 인간이 제도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했다는 거죠. 이 캐말은. 캐말이. 예, 물론 이제 후회도 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현타가 오면은 아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다시 필순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랑이 흠뻑 빠져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 캐말에게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 순수한 감정 그 상태로 가면 마치 모든 세상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뿅 어떻게 갔을 때 한순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접촉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죠. 맞아요. 경험을 초월한다는 표현도 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한 지각과 느낌 이거를 넘어서는 그런 연락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한테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피슌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한번 안고 싶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당도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특별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은 남자인데 어떻게 절반은 여자고, 그렇지만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남자로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만 여자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냄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스처, 말투,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소위 말하면 그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다 좋아 보이죠. 맞아요. 심지어 오글거리는 것들도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런 캐말이 네. 그런 게 사실은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네. 어느 정도 가면 식기 마련인데 이렇게 식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한 여자를 향해 가지고 간다는 게 지독하다 못해 섬찟하고 약간 무서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편집감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서 하고 네. 하는 거 했다면 나는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자유로운 얽매임이거든요. 얽매여 있어요. 이게 읽다 보면 굉장히 얽매여 있고 주체적인 어떤 물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의 것들 뭐를 가지고 수집하는 그 힘은 일종의 한유 같아요. 한유? 한유. 예. 그러니까 퓨신의 그 담배꽁초를 끄는 손동작 있잖아요. 이렇게 손동작이 그녀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말하거나 그래요. 그리고 그런 한유적인 대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사랑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거에서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환유의 사전적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마들렌을 마들렌. 이렇게 한 입 할 때 네.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던 기억의 한 장면이 네. 현실로 그냥 떠올라오죠. 들어오자 그거와 똑같은 그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예. 이 캐말이 필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예, 예. 그리고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필순이 어떤 동작에 대한 기억 예. 이게 담배를 필순이 필 때 연기를 뿜는 방향 그다음 손동작 이런 것까지도 캐말에게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필순이라는 인물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박물관에 그거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 예. 몇 개를 4,000개가 네, 넘는 게 그렇게 전시가 하잖아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 근데 않았나. 실제로 박물관에 예, 그게 이제 그 그녀가 피웠던 네, 담배 네, 그 네. 꽁초를 네. 이제 작가 오르암 파묵이 이렇게 네. 수집해서 갖다 놨는데 여기에서 이 캐말은 이렇게 미세한 뜰림까지 맞아요. 이렇게 포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말처럼 네. 그렇게 평생을까지는 장담 못하지만 잠시 잠시나마라는 어떤 그 한정적인 시간을 예. 안에서는 저도 캐말처럼 하지 않을까? 그쵸. 처음에 소위 네. 말하면 이렇게 한눈에 반한다 그러죠. 예, 그죠? 예. 그러면은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맞아요. 한 사람한테도 집중할 것 같기는 해요. 네, 하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래서 저는 이게 집착일까 사랑일까에 대해서 네, 의문이 들었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실제 그 순수박물관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 그 온전히 그녀를 만나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 그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 놨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주인공 캐말이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마 다시 그 물건이 가지는 어떤 기억을 이렇게 회귀해 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관람을 다 하고 나오면은 마치 순수박물관이라는 소설을 한 편 다 읽은 듯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또 그 공간 안에 딱 들었으면 정말 그 소설 속으로 이렇게 나 자신도 묻어 들어가 버리는 맞아요. 듯한 네.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 이제 위에층에 가면 캐말이 기거했던 공간이 또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소설의 공간과 그 일상의 공간이 그 박물관 안에서는 서로 포개져 있지 않느냐. 그리고 캐말이라는 그 주인공이 네. 그녀를 시간을 채집하듯이 그녀를 채집해서 그 박물관 안에 박제시켜 놓은 건 아닌가 이런 지독한 사랑 그런 진짜.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예. 뭔가 순수하게 들리다가 박제해놨다 이 단어를 들으니까 지독해 끔찍하고 보여요. 예. 지독할 정도다. 근데 이제 이게 집착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이 집착을 다룬 그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네.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인데 네. 이 오르암 파묵의 순수박물관은 필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집착이잖아요. 네. 요거는 또 다른 진실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렇죠. 네. 저한테 물어보는 네. 거예요. 이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은 네.
그 얇아요. 굉장히 읽기에도 좋고 네. 그 주인공과 아주 가까운 친구와 자기 부인 사이에 이 삼각관계를 해야 되나? 삼각관 불륜이죠. 왜냐면 불륜이죠. 둘은 부부고 네. 얘는 친구니까. 친구하고 또 관계가 예. 있죠. 그래서 이 부인과 절친과 자기 아내가. 절친이 과연 불륜을 저질렀는가 네. 심증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친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고. 저는 재밌게 예. 읽었고요. 예, 예. 첫째 분량이 얇아서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네, 있었는데 네, 네. 남녀관계 미세한 균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기질 차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어떤 파경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뻔한 이야기긴 해요. 근데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서 계속 추적해보는 기법 같은 게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이 주인공이 이제 산도르바의 열정의 주인공이 헬릭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친구 콜라드 네, 아주 콜라드. 절친 네, 네, 이 절친이죠. 콜라드 그리고 이제 헬릭이 크리스타랑 결혼했는데 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맞아. 그러고 나서 크리스티나는 죽어요. 실제로 결혼했는데 얼마 뒤에 죽고 이 헬릭이라는 사람이 혼자 네. 자신의 서재에 파묻혀가지고 그 진실을 계속 파고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콜라드가 41년 만에 헬릭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네, 요 두 사람의 대면의 장면이 압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 한 장면을 위해서 썼구나라고 느낄 만큼. 네. 근데 여기서도 진짜 집착이 대단하잖아요.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두목님. 소설이죠. 네, 그러니까 소설. 사나이의 긍지 같은 거 네. 이런 그래, 그 자존심 막 이런 이제 게 보면 우리가 네. 사랑, 이 삼각관계, 아까 네, 네. 불륜, 네, 네. 이 사랑을 소재로 한 많은 수많은 문학 맞아요. 작품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이 오란 파묵의 순수박물관이 가진 문학사적 의미를 말씀드리 네. 제 개인적인 네. 걸로 생각을 하면 이게 특별한 이유는 그 이야기를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냈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어쩌면 소설의 세계를 우리가 가서 직접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현해냈다는 거. 이것이 아마 이 세계에 처음 있는 맞아요. 일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순수박물관이 갖는 어떤 다른 작품과의 사랑에 대한 차별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이 들어요. 오란 파묵이 이 작품을 집필할 때부터 벌써 순수박물관을 네. 짓기 위해서 이걸 다 복선도 계획을, 깔아놓고 예. 계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허구의 세계를 작품 안에 펼쳐놓는데 이것은 작품의 세계를 현실에다 또 반영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스탄불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이 순수박물관 탁신 광장에서 그렇게 멀지 네, 않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더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주 네, 네. 아유, 순수박물관 네, 할 네. 말이 많죠. 네, 그렇긴 한데 직접 가보거나 또 네. 우리가 책으로 만나거나 이 두 남녀의 사랑에 감탄을 하게 되고 네. 그 물건이라는 것을 수집을 해서 그 박물관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 뿔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스탄불은 사실 그 이 소설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정말 이 책 한 권 들고 이스탄불 거리를 헤매는 그런 어떤 여행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맞아요. 훌쩍 떠나도 강추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문학의 도시하면 더블린을 많이 떠올리는데 런던이나 이스탄불도 그에 못지않은 도시고 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 번쯤 꼭 순수박물관을 방문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문문사 문문사는 관람객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을 겁니다. 삶에서 가장 커다란 위안은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본능으로 만들어지고 정렬된 시적인 박물관에서 사랑하는 옛날 물건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모모의 미아랜드 갔을 때 모모가 생각났거든요. 거기서 회색 신사가 나와요. 회색 신사. 네, 회색 신사가 나오는데 그 회색 신사는 시간을 뺏어가는 신사예요. 네, 네. 어떤 그 거죠? 책이 그 그림책인가요? 아니요, 소설책이에요. 소설이에요? 네, 네, 네. 유명한 죄송해요. 유명한데 모모를 제가 모르다. 몰라서. 모모는 그거는 가요 아니야. 그거를 따가지고 그 가요가 나온 아, 거예요. 그 모모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모모는
네. 남자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해요. 그 몸에서 회색 신사가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냉장고가 있어. 네, 네. 근데 우리 집 냉장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네. 아주 이쁜 여자가 네. 아주 멋진 냉장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버리고요. 네. 그 냉장고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사줘. 나 같은 사람.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냉장고 값을 갚으려고요. 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뺏어가는 회색 신사예요. 아. 법정 스님이 먹어서 죽는다는 말도 조금만 먹으면 될 건데 많이 먹어가지고요. 저기 헬스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헬스장 비가 있잖아요. 돈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막 열심히 시간을 저한테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려면 그 돈을 벌기 위해 또 시간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억과 사랑과 우정과 이런 것들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허비한다. 그렇죠. 아, 정리의 마음이. 근데 그 그 말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른데 다르지만 시간이 시간에 사라졌기 대해서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동안은 시간이라는 것들을 나 이거 해갖고 뭐 해야 돼. 이 사람 만나갖고 뭐 어디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 개념을 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안을 얻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과거의 일은 현재에서 사라진 일이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근데 이 시간의 단일적인 속성을 뛰어넘고 그게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좀 어렵긴 한데 뭔가 초월해서 초월하는 그걸 시간들. 경험하는 예, 아 예. 그런 나는 그렇게 읽었는데 또 이거 몸에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아 문장과 문장 사이 네. 선택 동글쌤의 선택은 그랬고요. 네. 네. 두목님은요? 저도 그 문문사를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149쪽에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녁 때 추크루주마에 가서 피순을 볼 때마다 그녀와 서로 눈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캐스킨 신의 집과 식탁에서 나중에 그녀를 떠올리게 할 물건을 훔칠 때마다 이제는 절대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런 네. 말이 나오는데요. 네, 네. 이 순수박물관의 첫 문장이 네. 굉장히 인상 깊은데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하는 맞아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첫 문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케말이라는 주인공은 연인을 추억하는 방식이 네. 바로 이런 거 아니었나는 거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절대 불행하지 않을 네. 것 같았다고 느끼는 게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그녀를 생각하거나 추억하거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나는 행복한 행복했고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면 알았다면 첫 문장에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네. 쓰지 않았을 텐데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피순이 남긴 물건들을 수집하는 과정이고 순수 박물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을 땐 소중한 걸 잘 그렇죠. 모릅니다. 네. 그런데 항상 떠나고 나고 네, 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그 순간이 꽃봉오리였다는 맞아요. 것을 내 안에 우리가 파랑새가 알게 있을 되는 때는 거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왜 깨닫게 되는. 모를까? 지금 네.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저희가 이제 그 순수박물관 두 번째 시간에 잡은 테마는 사랑인가 집착인가였는데요. 물론 그에 대한 답은 각자 독자분들이 내리실 거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건 그래요. 이건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한 남자가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복귀하고 연인이 남긴 기준품들 혹은 소품들 자신과 함께 했던 어떤 순간에서의 연인의 제스처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 현실로 갖고 오는 것 이거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이 책에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랑이냐 아니냐 집착이냐를 넘어서 또 이 순수박물관이 갖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니었습니다. 안녕. 안녕.